이번 시간에는 수술실의 구조와 통행 유형, 트래픽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의 위치는 병원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병실이라든지 응급실, 외래 등에서 다다르기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개 병원에서 2층이나 3층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환자실과 인접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술부를 지원하는 지원부서, 중앙공급실이라든지 병리검사실, 혈액은행, 방사선사실, 의공 등 관련 부서들이 인접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에 있으면서도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 로케이션을 권장하고요. 외부인들, 일반인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통제구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각 수술이 이루어지는 수술방에서 나가서 중환자실로 가는 통로, 회복실로 가는 통로가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술실의 구역 구분은 일반적으로 비제한구역, 반제한구역, 제한구역 이렇게 3분하고 있습니다. 비제한구역은 일반 복장이 가능한 곳이 되겠고요. 반제한구역이나 제한구역에서는 통행이 제한이 되며 수술복과 모자, 마스크 그리고 신발을 별도로 착용을 하고 출입을 할 수. 여기 보시면 복장이 일반 구역에서의 복장, 비제한구역이죠. 그 다음 반제한구역에서의 복장. 반제한구역에서는 마스크를 과거에는 쓰지 않았는데 요즘 마스크까지도 착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에서는 이렇게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페이스 실드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휴즈 카바를 이렇게 하고 있죠. 비제한구역, 반제한구역, 제한구역 대표적인 복장을 보실 수가.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붉은 색깔이 나는 것이 비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비제한구역에는 갱의실이라든지 환자 확인구역이라든지 운영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 비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병리실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병리 접수. 그 다음 이 파란 색깔이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제한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한구역으로는 제한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복도구역, 이 복도구역들이 반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반제한구역. 환자는 여기서 들어와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수술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멸균된 물품들은 이곳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알아보자면은 비제한구역은 교환구역이라고도 말하고요. 일반 복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수술실 입구라든지 환자가 잠깐 내려와서 대기하는 홀딩 에어리어, 환자가 수술 전 준비 상태가 완전히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체킹 에어리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수 지역은 홀딩 에어리어 혹은 체킹 에어리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일반복에서 이렇게 수술복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한 갱의실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갱의실 안에는 물론 샤워실과 화장실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비제한구역에는 일반 복장이 가능한데 수술을 하다가 중간에 보호자를 만나서 수술의 방향을 갖다가 결정한다든지 하는 면담실, 그 다음 수술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관하는 장비창고, 휴게실 등이 비제한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반제한구역은 제한구역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기구의 처리 및 보관을 위한 작업 공간, 그 다음 이런 스크럽 공간, 제한구역으로 연결된 복도, 회복실 등이 반제한구역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간혹 병원에 따라서는 제한구역에 회복실을 두기도 하나 환자들은 이때 마스크라든지 착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혹은 또 소아인 경우, 어린이인 경우에는 갖다가 보호자들이 회복기 동안 아이와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제한구역으로 회복실을 두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구역은 멸균 영역을 생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수술방, 처치실, 멸균물품 보관실 등이 해당이 되겠죠. 직원의 복장은 외부에서 수술방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복장을 갖추어야 됩니다. 투피스의 경우 상의를 바지에 넣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상의를 갖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내어서 입게 되면은 피부 마찰에 의해서 스킨 데브리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꼭 상의는 바지에 넣어서 입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 간호사는 마찬가지 이유에서 긴팔 옷을 입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반팔로 입게 된 옷을 입고 서큘레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면 스킨 데브리들이 마찬가지 스테라일 필드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해 간호사는 긴팔 옷을 입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참여하는 스크럽 간호사들은 반지라든지 팔찌라든지 인조 손톱 등은 제거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보호구를 착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세척하기 쉬운 발등이 막힌 신발 착용을 권장을 합니다. 간혹 혈액이라든지 수술기구 등이 발등에 떨어질 때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들이죠. 모자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감싸는 보풀이 없는 수술 모자를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닥트 모자라고 하죠. 닥트 모자들은 구렛나루가 나와서 수술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후드형 모자 착용을 권장을 합니다. 마스크는 항시 착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마스크가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최대 4시간 사용하면 입에서 나온 호기로 인해서 마스크가 축축하게 젖고 하기 때문에 4시간마다 갈아서 착용하기를 ASTM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요즘 많이 착용하고 있는 KF94 N95 마스크가 환자 복장은 깨끗한 가운 또는 환의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요. 매니큐어는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술방에 입실할 때는 모자를 착용시키고 활동성 폐결핵이 아니라면 마스크는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취를 하게 될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죠. 대표적인 환자의 복장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언더웨어를 입은 이런 경우들도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지를 수술한다든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갖다가 속옷은 팬티는 벗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 로컬 수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양말까지도 착용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목적은 결국은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것들입니다. 수술실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경로에 있어서 환자나 의료진 등 사람이 통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카트류, 다시 말해서 진료재료, 린넨, 장비, 적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로 이동하게 되고 혹은 사용한 물건들은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감염된 것, 깨끗한 것들을 구분을 해서 통로를 지정해서 동선을 정해주는 게 감염관리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술실 내부에서도 수술 전후 이동 경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술방은 수술 전에는 수술이 준비되어 있는 수술방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최상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날 즈음에는 환자에서 나온 체액이라든지 혈액 등으로 가장 더러운 상태, 오염된 상태가 되는 게 수술방입니다. 따라서 수술방은 무조건 깨끗한 곳이다라는 개념은 버려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환자는 입구로 들어와서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수술방에 공급되는 물품은 청결한 구역에서 수술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별도의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 창고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는 스텝 라운지, 의자, 갱의실, 남자 갱의실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구역은 비제한 구역이 되겠고 복도는 반제한 구역, 그 다음 수술방은 제한 구역이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소모품과 장비는 제한 구역으로 들어오기 전에 외부 급포지를 반드시 제거를 하고 내부 포장만 청결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더러워진 물품, 기구 및 장비는 청결준비실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오염물 이송 시에는 밀폐형 카트나 컨테이너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오물, 사용한 린넨, 쓰레기 수집 장소는 환자나 직원들이 통행하는 구역과 분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염물품과 밀금품은 공간 시간을 통한 통행 유형을 분리해서 서로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